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 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14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한 살씩 더 먹었네요. 혹시 31일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31일 날 제가 어떻게 보냈더라? 가족들이랑 그냥 같이 카운트다운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약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아니, 이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쉽습니다. 보내셨나요? 저는 원래 계획이 저도 여자친구하고 잘 보내는 거였는데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래서 그냥 저도 지인들을 만나러 가서 카운트다운 정도 같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제가 공연을 진행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1월 1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약간 새해 계획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와 유튜브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보통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새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죠. 스스로를 슬프게 한다. 원래 내가 내 하루하루에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새해의 의미를 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바람인데 보통 잘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유정 양도 새해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계획만 먹을지. 저도 당장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14번째군요. 14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래구에 사는 25살 김민주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김민주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평소에 051 FM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요. 스토리에서 관련된 글을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벌써부터 맞아요. 네,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민주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리인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네, 제가 정한 시가는 10만 원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통 성우일 관련된 일을 할 때 A4지 한 장당 최소 금액을 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담소가게에 참여하게 되면서 질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지에 답변을 한 분량이 2페이지 정도 나와서 10만 원 측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처럼 생동감 넘치는 오늘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 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주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뒀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민주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민주님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차를 마시는 편인데요. 민주님이 즐겨 마시는 차는 페퍼민트 대 루이보스. 무엇일까요? 투표 결과는 페퍼민트 7표, 루이보스 8표로 루이보스의 승리. 간발의 차이인데요. 청취자들의 예상이 맞았나요? 저는 페퍼민트를 주로 마십니다. 네. 페퍼민트가 졌죠? 그렇죠, 졌죠. 네. 좀 약간 이게 민초 느낌 나는 그 차인가요? 근데 민초랑은 또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네, 좀 다른 것 같고요. 박하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하사탕 느낌이구나. 네. 네네네.
평소에 커피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아요. 평소에 커피를 그렇게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카페인이 몸에 잘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신다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간 건강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는데 보통 간이 좋으신 분들이 좀 커피를 잘 마시시고 저도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잘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해독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 페퍼민트를 좋아하시는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제 관련된 직종에 있는 배우 언니께서 이제 자기 지인분이 박하차 농사를 하셨다고 오. 박하차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입을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좀 시원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후부터 페퍼민트를 이용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상호명만 들어가면은 이 빼박 광고인데요. 말씀 맞아요. 네. 보통은 친한 분이면 언니 가라고 하는데 언니 깨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상세한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자 성우이자 다양한 예술인이고, 네, 정말 다양한 N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름 소개가 제가 뵌 분 중에 가장 특이한 게 아닌가. 맞아요. 인생을 통틀어도 이런 이름을 처음 보는데 한자 이름을 표기해 주시고 활동명에 제가 궁금하지 않은 ENFP라는 ENTP. MBTI까지 상세히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네. 왜 이러셨는지. 그 한자를 기재한 거는 그 질문지 마지막 후반에 사주 얘기를 적어야 해서 사주에는 한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자를 기재했는데 그 김에 이름 옆에도 붙였고요. 네, 별 뜻은 없었습니다. 예, 아쉽게도 우리 어플이 한자까지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활동명 한세연 이건 뜻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이 이름에 뜻을 담진 않았어요. 아직은 좀 많이 셀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뭔가 한 건가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근원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부르기 편한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성우 활동명으로 한세연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발음하기 쉽고 남들이 들었을 때도 이쁘면서도 편한 이름.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DJ 이름이 민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준이라는 말과 좀 헷갈려가지고 계속 틀리게 됐는데 오늘은 세연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지. 세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연님, 네, 좋습니다. ENTP라고 하셨고요. 네. N팁 특징이 뭐죠? N팁 특징이라고 하면 되게 열정적이고 토론 좋아하고 토론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 자기소개를 읽으면 느낌이 드는 게 네. 자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N팁의 특징이죠. 전 소중하니까요. 네. 보기가 좋습니다. 흐뭇해지는 자기소개였고요. 맞아요. 종합예술인이라고 직업을 스스로 이렇게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부산 민예총 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또 하시는데 민예총에 대해서 이게 줄임말 아닙니까? 네. 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라는 협회 이름이고요. 저는 부산 민예총 청년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그 협회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시하는 이 단체의 기반이 있다면 사회적 예술 행동을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세월호를 이제 기념하는 7주기 때 문화제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 사태가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의 민주화에 응원하는 그런 예술 행동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산에서 있는 노동자분들이 힘드실 때 그런 위로를 하거나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풀어나가는 예술 행동을 주로 했었고요. 가장 큰 축제로는 금정산 생명축전이라고 매월 6월쯤이면 하는 축제가 있어요. 네. 그거랑 10월 달에 영호남 대동 민족예술제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걸 하셨네요. 말씀이 이게 끊기지가 않고 타다닥 나오는 게 이 단체에서 좀 짬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위치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똑부러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또 링듬이라는 문화단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링드미는 저희가 이제 집체극이라는 어떤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 공연에서 배우팀으로 모였던 배우 중에서 유독 술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저희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공연을 했을 때 항상 매일 술자리가 있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술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피드백도 전해지고 뭐 그런 얘기거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매번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단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단체입니다. 이 술자리에서 단체가 되다니 얼마나 생산적인 맞아요.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 051 FM을 통해서 다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예술로 아카이빙이라는 교육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미술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카메라 영상 감독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연극 성우 쪽으로 이제 디렉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융복합형 단체가 되어서 이제 학교와 연계하거나 교육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융복합형 단체. 오. 간지가 잘잘 흐르는. 맞아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나요? 네. 오. 멋이 잘잘 흐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동래구민이시네요. 저 예전 살던 동네가 동래구인데 네. 저는 동해중학교라고 온천장 사거리에 네. 중학교 바로 밑에 살아가지고 네. 체육 시간에 이제 공차다 날라오면 저희 집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근처이신지? 네. 동해중 쪽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수안초등학교 쪽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수안동에 살아요. 제 그 친구 어머니께서 횟집을 네. 그쪽에 네. 사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 수안동이 또 역사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뭐죠? 그 왜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면 네. 역사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네. 저 지하철 만든다고 공사 중에 유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죠? 진짜요? 예, 그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그 네. 역에. 네. 역시 역시 자기의 고장까지 사랑하는 오늘 게스트분이 굉장히 똑부러진 분 같은데 맞아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또 취미가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 이제 음악 및 영상 관람 즉흥성이 간에 그때그때 달라지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취미를 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나요? 일단은 영상, 음악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음악 관련 플랫폼 이용해서 듣고 하는 거였고요. 요즘 간간히 영화도 보고 있고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을 하시는군요. 네, 게임도 혹시 좋아해요. 어떤 게임? 주로 모바일 게임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Children of the Light라고 그 스카이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스카이 빛의 아니 방금 게임 소개를 하는데 네. 게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요? Children of Night. 다시 해볼까요? Children of Night. 부끄럽네요. 거기다가 앞전에 설명할 때 모바일 게임이라고 정확한 명칭까지 맞아요. 캐릭터가 확실한 분입니다. 네. 그래도 영화로 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어떤 영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사실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네네. 올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그 23 아이덴티티 했던 감독님께서 만드신 후속작인데 미스테리하면서 공포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반전도 막. 또 그런 영화를 그렇죠. 또 즐겨보시나요? 미스테리한 영화를? 아니요, 저는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냥 사람 간의 심리적인 그런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이런 거는 좀 좋아해요. 그런 인간에 영화 대해 봤어요.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영화를 종종 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음침한 분위기에서 정작 귀신은 안 나올 때 약간 그때 느껴지는 이 맞아요. 심장의 쫄깃함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네. 컨저링 같은 건가요? 그죠. 그 컨저링 같긴 한데 그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요됐던 내용이 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자기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그것을 공포스럽게 이제 만들어낸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 네. 추천드리자면 미드소마라고 네. 한 여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들을 굉장히 잘 그리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상미는 되게 예쁜. 그래서 그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약간 하늘이 많고 하얀 옷을 입고 있나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아,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저. 저도 예고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엄청 예쁜 영상미였는데 맞아요. 잔혹한 되게 이야기였거든요. 심리전? 약간 그런 네. 느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예술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짬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그렇네요.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좀 오래 했다는 거겠죠? 14회 짬밥. 네. 또 다양한 예술적 재능이 특기라고 써주셨는데 술자리에서 한참 어른 분과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아무래도 제가 20살 때부터 부산에 있는 극단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르신 분들하고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조심을 해야 하고 제가 또 신경 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요령이 있나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좀 말도 잘 하고 들어주기도 잘 들어주고 뭐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히 편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다양한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떤 예술적 재능이 있으신지. 아, 제가 원래 직업으로 참았던 예술은 연극이고 연기 예술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연기뿐만 아니라 성우 쪽으로 더빙도 하고 또 미술도 페인팅을 하면서 그걸 퍼포먼스에 활용할 때도 있고 또 글도 쓰고 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우시라니까 혹시 개인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사람들이 알만한 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리 성대모사나 좀 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 생명도 되게 다 간단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알겠습니다. 좀 그런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오디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디션이요? 이제 대교, 대원, 뭐 투니버스 이런 쪽 네, 공채 준비를 조금 했었으니까요. 뭐 그러면은 짱구 이런 거 좀 네, 부탁드려요. 캐릭터를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짱구요? 뭐 아무거나 뭐 잘하시는 거. 준비할 때 했던 캐릭터. 준비할 때 했던 거 캐릭터. 막상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게 잘 없네요. 시간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맞아요. 최근에 그런 건 아니고 게임 더빙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캐릭터를 따라했던 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뭔가 긴장되네요. 저희 잠깐 딴 데 보고 있겠습니다. 네. 눈이 참 맑네요. 카미사토 아야카 참전. 약간 이런 부끄러워 안 되겠어요. 안 나오네 목소리가. 진짜 멋있다. 굉장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네. 내 뒤로 오게. 잘하시는데요? 친구들하고 따라하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주사를 알지 못한다고 자신 있게 쓰셨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취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네,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실제 주량은 일단 소주 2병에서 2병 반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 주사를 모른다는 이유가 제가 마시는 텀을 짧게 마시진 않아요. 좀 제가 조절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취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25과 대화를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정신력으로 버틴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진로를 잡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잡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예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제 연극을 한참 할 때 연출 선생님한테 저는 종합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연출 선생님이 아니 그거 되겠냐? 연기만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지만 어쨌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여기 보면 주변 친구한테 영향도 많이 받으셨다고. 아, 그거는 정말 제가 어렸을 적, 아기 때부터였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중학생 때 친구들이 무리가 만화를 좋아해서 저도 만화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또 뭐 예쁘고 착하고 연기도 좋아하는 친구가 배우가 꿈이었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연기 재밌겠다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성우도 마찬가지로 제 대학 동기가 성우 지망생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목소리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술이나 성우 쪽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저희 051 FM에도 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저희 굉장히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거. 네. 네. 또 어릴 적에 그렇게 보내셨는데 어른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이미. 아, 네. 네. 그래서 뭐 어른스럽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나이에 애어른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아니면 정말 이분이 그냥 좀 차분하고 진짜 어른스럽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좀 있는지. 그 반응이 다양하긴 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스럽다. 지금 나이 또래보다 성숙하다 이런 말도 있고 애인데 어른스러운 척한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내면에는 어느 정도 누구나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뭐 척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또 뭔가 일하는 곳에서는 저의 다양한 면모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처럼 해맑고 뭐 뛰어놀고 이런 기분 좋은 거 다 표현하고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네. 뭐랄까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저도 그러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지 맞아요. 한데 아무래도 맡은 직책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본인의 성격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편이신가요? 사실은 그런 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나이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나도 편하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도 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뭔가 항상 한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나를 놓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25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쯤 되면 좀 물만난 이런 모습도 물고기처럼.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 초반, 20대 초반부터 네. 뭔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던 뭔가 사람들한테 오늘 있었던 뉴스에 대한 이야기나 네. 뭔가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친구를 많이 잃었습니다. 약간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저만 멀쩡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언제 됐냐면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친구들은 저 뭐 유재석 씨가 그랬어요. 본인은 술 먹는 게 제일 곤욕인데 술 못 먹는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충분히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를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렇죠. 뭐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네. 맞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그런 토론이 오고 가면서 내 머리가 깨어나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이렇게 팡 터지는 그런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제별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블루베리 무스가 올라간 치즈케이크는 블루베리 케이크인가 치즈케이크인가 이런 토론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블루베리 무스가 올라간 치즈케이크는 블루베리 케이크인가 치즈케이크인가. 약간 주제별로 토론도 다양한 것 그걸로 같아요. 뇌세포가 팡 터질 네,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 네, 맞아요. 그건 뭐 그냥 케이크라고 보죠.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신박했네요. 그 주제가. 네네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핫핑크와 핑크핫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냥 그런 네. 느낌이죠. 블루 블랙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네. 첫인상이 차갑고 훨씬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제가 네. 일을 할 때, 회의할 때 되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네. 제 의견을 당당하게 좀 잘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를 마주하신 분들이 네네. 세다. 좀 차갑다, 무섭다. 나 좀 나이도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자리가 끝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기였네? 아이가 엄청 생각보다 어리고 생각보다 그 현장에서 있을 때의 모습하고 사적으로 얘기할 때 또 좀 편한 모습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 우리가 겪는 이 삶이 뭔가 나도 모르게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예상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욕구가 맞아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게 좀 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속단을 하면 안 되죠.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좀 울그락불그락한 스타일이니까 이 친한 친구가 네. 자취방에 저가 자취를 할 때 그 좀 어둑한 길이 있었는데 저는 반가워서 뛰어갔는데 그 친구는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반대로 돼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개미 한 마리 소중하게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는 거. 네. 대인 관계가 넓은데 길고 좁은 친구 관계를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1대1 만남을 주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네. 네. 1대1의 매력이 있고 네. 다수의 만남을 했을 때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을 때보다는 좀 소수끼리 있을 때 제 맞아요.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주제들도 조금 더 딥한 얘기들도 할 수 네. 있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좀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좀 1대1 대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누굴 만나는 게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저한테는 오히려 코로나가 핑계가 됐어요. 굳이 어쩌다가요? 1대1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기가 빨렸던 거죠. 기는 네. 확실히. 이제는 그냥 1대1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1대1 만남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자주 보는 사람들과만 계속 만나고 싶은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네네.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들이 있나 봐요. 인간 관계에 대한 관이 변하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분은 특별하게 그 5년째 첫사랑이던 초등학생 동창 남자친구 맞아요. 네. 한 사람을 또 쭉 만나고 계십니다. 네, 지금 20살 때부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신 거죠? 네, 동갑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었어요. 근데 네네. 이 친구가 6학년 때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즉 후회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살 첫날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은 계속 하고 지냈군요. 그럼 쭉 친구? 전혀. 갑자기? 연락이 아예 안 됐었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가 연락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친구분한테 혹시 연락처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나 연락 좀 하고 싶다 해서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 너 좋아했었다 이 얘기를 해서 한 거죠.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네. 좋아했었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지금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만나고 싶다인지 맞아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과거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제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20살이잖아요. 그렇죠. 패기 넘치죠. 네. 사귈 줄은 몰랐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어쩌다가? 사실 남자친구의 입장이긴 한데 저랑 연락을 그 후로 안 하려고 했었대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샌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전화를 해보니까 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호기심도 들고 그러다가 그 시기가 박근혜 탄핵 운동할 때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매주 서면에 간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나도 간다. 그럼 우리 같이 운동 같이 할래? 라는 제안을 저희가 한 그쪽에서 거죠. 뵌 적이 있군요. 그래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네, 그쵸, 그때는 그쵸. 모두가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이팅. 근데 또 나쁜 마음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쵸, 아, 그쵸. 구면이네요. 근데 또 그렇게 그랬었어요. 전투적인 커플이시구나. 네, 그쵸. 그래서- 근데 네. 운동만 하기는 아쉬우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일찍 만나서 밥도 먹고 하자 해서 그때 처음 봤는데 운동만 하기 아쉬운 감정이 참 공감이 갑니다. 궁금하잖아요. 네. 그 연애 첫사랑이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성장했는지 그렇죠. 궁금하고 그렇죠. 아, 그 현장 가면은 사람들 엄청 많이 있을 테고 얘기도 잘 못할 텐데 그 전에 그냥 보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고 하니까 딱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 처음 만났을 때는 변한 게 많이 없구나. 키만 컸는데 얼굴이나 이런 체형이라던가 이런 거는 비슷하구나. 좀 이제 사춘기를 지난 남성들이 이제 여드름이 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피부의 변화 정도만 보이고 예전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여전히 설렜군요. 설레셨나요? 약간 이성으로 보이거나. 아니요, 그 당일날에는 이성으로 보기까진 아니었고 네. 네.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가졌죠. 아, 근데 그 그 만남의 계기로 남성분은 굉장히 설렜지 않을까 정말 싶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 너 좋아했었어. 우와. 이러면 그날 잠 못 잡니다. 맞아요. 네. 아닐 거예요. 그 원래 네. 좀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낯을 좀 가리는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저 역시도 좀 경계 대상이었죠. 아, 그랬는데 어느샌가 연락을 하게 되고 음. 하다 보니까 만난 것 같아요. 그 고백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재밌겠다. 저희 쉬운 거는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 고백을 처음 좋아했었다 이런 말은 제가 했어도 고백은 제가 받았거든요. 네. 성취해냈죠. 근데 그 동래구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온천천 있거든요. 네. 아, 온천 산책. 천원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온천 온천천에서 산책. 벚꽃 좀비가 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겨울이었고요. 그 약간 앉는 단상 같은 정자가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정자를 없애야 됩니다. 이거 돌멩이에 앉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에 들어가서도 맞아요, 앉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1시간 정도를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가 다른 데로 새고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다가 혼잣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사귄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죠 또? 진지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나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저의 집에 가서 데려다 주고 이제 잘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간 거예요. 사귄다는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연인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렇죠. 확실한 고백과 맞아요. 사귀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맞아요. 그분은 외국 갔다 오셨나요?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쵸 관계 정립에 네네. 다음날 우리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고 또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연인 그 썸 탈 때 장난치거나 게임 같은 거 놀 수 있잖아요. 그때 소원 걸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원을 그 친구가 따갔었거든요. 그래서 소원 지금 써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 뭔데 하니까 나 안아봐도 되냐 이렇게 해서 진짜 모든 남자들 수법이 다 똑같네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아니. 업어달라고 왜요? 했습니다. 업어달라 했습니까? 네, 저는 황령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네. 황령산에 데려가요. 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가위바위보에서 업어주게 하자. 와. 네, 제가 이겨가지고 업혔습니다. 네, 저는 온천천 산책도 당했었고 게임 내기도 당했었고 업어주는 것도 당했었거든요. 우리 유정장을 다음에 게스트로 초대하고 어떤 걸 네. 가장 설레셨어요? 저는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좋아했을 때 이 질문이 잘못됐죠. 어떤 남자에게 먼저 설레냐고. 아니요. 그만. 알겠습니다. 네, 유정양은 또 신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기소개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랑을 할 시간입니다. 네. 한결같은 진로에 대한 주관과 실천력. 첫 문장부터 맞아요. 그냥 네. 딱 그냥 딱 세연님입니다. 맞아요. 세연님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세연님의 이름을 좀 의미를 담아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게 있나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의미를 담아주시면. 뭔가 좀 관종 느낌이 있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느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정적 보셨죠? 네? 정적 보셨죠?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 편집되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자랑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같은 진로에 대한 주관하고 실천력을 적었던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의 제 위치까지 오기까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추구점을 가지고 계속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투병 생활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좀 큰 병이었나요? 네, 큰 병이었죠. 어떤 그 마음의 병이었는데요. 아. 네, 제가 조울증 투병 생활을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1, 2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약도 먹으면서 치료도 하고 그런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제 주위에도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제 시기에. 네, 저도 이 시기였어요. 제 나이 22 때? 그때 조울증이 아팠어요. 우울증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약간 공황에 가까운 느낌. 근데 조울증 하면 조증, 우울증 생각하시면서 조증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맞아요. 열정적으로 사람이 달리다가 번아웃이 확 번아웃이 오는 그러면서 끝없이 우울감에 빠지고 되게 저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목이 쫄려오는 느낌도 나고 정말 힘들었어가지고 이상한 망상이나 이런 생각들도 막 들게 되고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고 약간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저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번아웃 증후군. 그렇죠. 어찌 그 다른 말이 조울증이 아닐까 싶은데 네. 물론 저도 그런 정신과 치료를 좀 받은 경험이 있어서 네. 남다르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아요. 특히 문화예술 쪽이라면 훨씬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도 또 지금은 좀 이겨내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좀 동지로서 이런 같은 비슷한 계열의 병을 겪은 동지로서 참 수고했다는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데 네. 저도 첫 직장에서 퇴사할 때 네. 이 내부 고발을 저지르고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와.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와, 그렇네요. 와, 네.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유명한 회사였죠. 부산시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시장 말은 해줘야 알겠지만 그 전에 그 돈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군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여기 써주셨네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정말 많은 N 장르가 되었는데요. 네네. 예술 공연도 하고 또 예술 교육 쪽으로도 하고 그 예술 안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로 다니고 작년에는 전시도 하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오디오 드라마 성우 관련 의뢰도 받고 정말 다양하게 했죠. 근데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시래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투병 시간 때 네네네. 그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연극이 현실적으로 돈이 되지도 않고 연극 배우로 있으신 분들 중에 그게 생계가 되어버리니까 연극이라는 순수한 예술뿐만 아니라 좀 일해야 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조리 정말 많은 거 아실 테죠. 그렇죠. 네, 부조리도 많고 좀 그런 힘든 환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극복을 하고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던 찰나에 이제 저는 옛날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흥미가 있었고 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학교 가자. 대학교 다니자. 이 생각을 들어서 지금 유아교육과 재학 중입니다. 뭔가 한편의 인생 영화가 맞아요. 스쳐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 목소리로 듣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홀리게 돼요. 뭔가 눈이라면은 멜로 눈알, 목소리라면 저런 멜로 목소리 그런 것이 좀 서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저도 지금 올해 29 됐는데 네. 아직까지 저도 엔잡러입니다. 음. 어찌 보면은 그 고된 길을 먼저 발을 내민 세대라고 그러네요. 해야 될까? 약간의 결정자죠. 세대 차이가 또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이 부산 바닥에 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험난한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그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세상에 나 하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분명히 맞는 길인데 네네네. 오히려 나보다 더 그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네. 자기만의 정의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정반대 환경인데 그게 곧 정의다라는 분위기에 환경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밖에다가 본인의 그 가진 꿈을 내놓고 다니시면 지금처럼 이제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될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저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네네. 공감도 많이 되고 좀 안정감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먼저 부딪혀 볼 테니까 네, 일단 뭐 위험한 게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할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길들이 더 비탈길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세상에는 엔잡러가 잘 삽니다. 네, 솔직히 뭐 맞아요. 원고 2페이지 10만 원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일하는 사무실 2층에 스시를 팔거든요. 네. 네. 스시 한 판을 열심히 만들면 20분이 걸립니다. 20분을 음. 걸려서 만든 스시를 팔면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8,000원을 받는 것도 그걸 8,000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위해서 또 쓰는 돈을 빼면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스시를 100판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지금 가는 길이 충분히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또 내년까지 또 약속을 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까지 그 내년에 하고 싶은 꿈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졸업에 대해서 휴학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빨리 마무리하고 성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존경할 만한 성우 이런 걸 좀 여쭤보면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성우 지금 생각나는 성우님은 요즘 대세인 심규혁 성우님이라고 목소리 정말 좋은 남성 배우 성우님이신데 네네. 혹시 어디서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한테 없긴 한데 갑자기 생각난 건 그분이시고 오랫동안 하신 분이군요. 네. 네, 이때 또 성우가 얼굴이 알려진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성우를 소개할 때 뭐 어떤 작품을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좀 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최근에 시네탑 작품을 하셨어요. 아, 신일파. 네. 거기 남자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역할인데 네네네. 오히려 좀 극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 근데 중요한 인물인데 정작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네. 그 짱구 엄마 성우가 짱구를 봤어요. 보며 자란 네. 아이들에게 하는 말 맞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29인 다른 그 청년들한테 하는 말 그런 것도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어쨌든 그 성우라는 직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참 네.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싱어게인에 이용신 성우님도 나오셨던데.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얼굴을 알려지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또 그 꼭 공채 성우 이런 게 아니라도 네네. 그 목소리를 가진 장점이 있는 분이라면 원하는 걸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맞아요, 플랫폼이 맞아요. 많으니까 충분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똘똘하신 분이면은 음. 아마 그 방송계를 휘어잡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극영화과를 나오셨어요. 네. 혹시 뭐 부산 쪽에서 계속 지내신 건가요? 아니요, 저 연령과는 대구 쪽에서. 아, 대구에서. 네. 멀리 갔다 오셨군요. 제가 또 맞습니다.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또 동네가 비슷한 게 아닐까요? 저는 수성구 범어 황금 쪽이었어요. 저는 경산 쪽이어가지고. 다르긴- 경산. 네. 그래서 경산이면은 저기 몇 개가 있죠. 몇 그렇죠, 개가 있- 그렇죠. 그쪽 계열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운세를 좀 봐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도란도란 운세가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주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민주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 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 2개 중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능력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연애운만 너무 읊어가지고 프레시하게 맞아요. 필요했는데 팔할이 연애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연애에 관심이 많으신지. 자, 오랜만에 직업과 능력에 관심 있는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새로운 해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첫 운세를 봐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좋은 운세가 팍팍 들어가기를 제발.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2년 올해는 좀 직업적으로 좋은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한 발 나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 본인의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불러일으키는 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이직이라는 게 꼭 다른 회사로 가지 않더라도 내 자리가 다른 데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을 뜻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한 해라고 하고요. 너무 꿈을 크게 잡거나 목표를 높게 설정해 둔다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목표에 만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과열되는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 라이벌을 통해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잘 맞지는 않은 사람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심신이 지치기 쉬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포인트 같으면 시간이나 일이 자유로운 방식이 본인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2022년 올해죠. 그리고 2024년까지 승진과 관련한 평가에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23년에는 조금 위기가 한번 오고요. 이 중간에 엎어지거나 딜레마를 겪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좀 눈앞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 편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고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지키라는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직업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업종이라면 재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숙련도를 높여야 됩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만족하지 마시고 숙련도를 그 가진 위치에 맞게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올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이 인정을 받는 한 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고민거리나.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한데 휴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휴학이라면 또 우리 대학생인 유정영이 한번. 저요? 사실 저도 지금 휴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잘은 못 해드리겠는데. 그러면 또 휴학 전문가. 네. 대학교를 2번 다녀보고 자퇴도 2번 할 것 같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휴학을 하고 싶다는 것은 뭔가 그 두 가지입니다. 만족을 못하거나 더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큰 고민거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는 선택지와 휴학을 안 할 때 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왜 고민 중이 있냐면 올해부터 교육 사업이 조금 더 늘 것 같고 네. 예술 공연도 그렇고 할 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해인데 4학년 때 이제 교육 실습을 해야 해요. 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2개를 해야 하고요. 각각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그 다른 걸 할 정신 없이 그곳에서만 이제 집중해서 해야 하는 실습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제가 제 직업으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 5월, 6월, 10월 달에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좀 쉬고 일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빨리 끝내놓고 성우 준비도 하고 싶고 하니까 졸업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 중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었을 때는 휴학을 좀 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휴학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정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공연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우를 나중에 또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음. 뭔가 실속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 사람이 엔잡러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능력을 3군데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 상식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 내 꿈들에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아교육이랑 좀 공연 기획 이쪽은 조금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성우는 또 완전 다른 분야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작 하고 싶다면 내가 꼭 성우를 누군가의 밑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능력운을 보셨는데 어떻게 운세는 조금 맞아떨어진 것 같나요? 네. 뭔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되게 침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거의 없고 돼도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여전히 심각한 사태가 있지만서도 사람들은 점점 다시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의 일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뭐 우선 기운이 좋으신 분 같으니까 맞아요. 뭐든 좀 잘 될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실험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 성공은 뭘로 결정되냐? 우리 사람들은 보통 뭐 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나의 노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성공하는 것은 오로지 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어진 기회들이 운이 좋게 결정된 것이라면 나에게 그런 운은 얼마든지 또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내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나온 운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또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인데요. 토닥토닥 칭찬 가게라고 불립니다. 네. 게스트님께서 저희를 먼저 칭찬해주시면 저희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유정 DJ님은 네네. 되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네. 공감도 잘 해주시고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네. 민준 DJ님은 조언을 정말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느낀 것도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셔야 제가 또 말이 많아가지고 네. 네, 마냥 들어주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칭찬을 또 드려야죠. 네, 저도 세연님에 대한 칭찬을 드리자면
그냥 저는 제 인생 목표는 항상 도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연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거에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본받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일단 목소리에 대한 칭찬을 가장 먼저 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을 듣고 말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좀 막히는 게 있더라도 금방금방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뇌가 굉장히 잘 발달한 사람이 아닌가. 또 언어에 관련된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도드라져가지고 저는 좀 살면서 이런 수준의 레벨을 가진 언어 능력을 가진 분을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가진 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역시 제 아이는 고수가 많다. 겸손해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후천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는데 네. 뭐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주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가게 1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사실 코로나19의 사태 후로 이렇게 라디오도 잘 못했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네. 오늘 와서 또 제가 손님으로 오다 보니까 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새해 첫 방송을 맞아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